안녕하세요. 아티클마테산의 아무태입니다. 오늘은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 며칠 전, 지난주에 나스닥에 상장을 했는데요. 상장 당시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한 94조 원 정도 됐는데 단 3일 만에 70%에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시가총액이 150조 원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시가총액이 지금 한 44조 원 되니까 엄청난 규모죠. 이렇게 리비안이 상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인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는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리비안의 상장을 놓고 포드는 그래도 웃음을 짓고 있는데 GM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오늘 아티클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아티클은 리비안이 상장하기 직전 주말인 월스트리트저널에 실린 기사인데요. GM과 포드가 리비안의 지분을 놓고 경쟁을 벌이다가 포드가 승리하게 된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불과 리비안이 상장되기 직전 주말에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리비안의 시가총액을 한 80조 원 정도로 규모로 예상을 하고 이 정도 규모의 시가총액이라고 가정할 경우에 포드가 12%의 지분을 획득하게 되어서 한 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벌게 되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러한 리비안의 투자도 포드가 먼저 한 게 아니라 GM이 먼저 하게 되었는데 GM은 이 지분 투자에 실패하고 포드가 이 지분 투자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큰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오고 바로 다음 주에 리비안이 상장하고 바로 며칠 만에 70%가 넘게 성장하면서 이 기사에서 예측한 포드의 수익도 엄청나게 증가했는데요. 리비안이 며칠 전에 나스닥에 상장하고 단 며칠 만에 70% 상승했던 차트를 한번 보면요. 이렇게 지난 11월 10일에 나스닥에 상장했을 때 초기가는 78불이었는데요. 단 3일 만에 70% 가까이 주가가 상승하면서 지난주 금요일 마감 가격은 132불이었습니다. 이 오픈가인 78불도 상당히 높은 가격인데요. 불과 상장하기 몇 주 전만 하더라도 공모가를 한 57달러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나스닥 상장을 앞두고 공개한 상장 서류에서 공모 희망가를 72달러에서 74달러로 상향 조정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최종적으로는 공모가를 78불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78불로 상장하고 단 3일 만에 70%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첫날에 이미 포드 자동차의 시가총액을 뛰어넘었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다시 3일도 안 돼서 GM의 시가총액도 가볍게 뛰어넘게 되었습니다. 잠시 포드와 GM의 얘기로 돌아오면 포드와 GM은 전통적인 자동차 업체죠. 포드가 지난 1903년에 회사를 세웠고 GM 같은 경우는 5년 후인 1908년에 회사를 세웠는데요. 포드의 본사는 미시간 디트로이트 근처에 있는 디어본이라는 곳에 헤드쿼터가 있고 GM은 본사가 디트로이트에 있는데요. 이 포드와 GM의 본사 간의 거리가 한 15km도 떨어져 있지 않아서 전통적인 이 자동차 업체가 디트로이트를 기반으로 밀접하게 연결도 되어 있고 많은 경쟁을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도를 잠시 보면요. 이렇게 미국 지도가 있고요. 여기 미시간주의 디트로이트에 바로 포드와 GM의 본사 위치가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해 보면 이렇게 포드의 본사와 GM의 본사가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아주 가까운 곳에 위치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포드와 GM은 전통적인 자동차 회사이긴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시장도 무시할 수 없는데요. 그래서 이 두 업체도 테슬라에 비하면 한참 뒤처져 있긴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엄청난 규모로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회사 중에 조금 더 빨랐던 건 GM이라고 하고요. 자체적으로 배터리도 생산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난 10월에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테슬라를 타겟으로 3만 불 이하의 SUV 차량을 생산하겠다고도 얘기했습니다. 물론 포드도 이런 전기차 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데요. 2025년까지 40조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아직도 이 두 회사의 주 수익원이 기름으로 가는 트럭이나 SUV인 것을 생각하면 이렇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엄청나게 성장하는 전기차 시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보면 글로벌 기준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전기차가 2배 이상 더 많이 팔렸고요. 전체 판매된 차량의 9%가 전기차 차량이고 미국에서의 비중은 3.6%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걸 예상하면 아무리 지금의 수익은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리비안 같은 경우는 이 회사의 첫 제품으로 이미 픽업 트럭을 내놨고 곧바로 이어서 SUV 제품을 내놓을 계획인데요. 이 제품들이 포드와 GM의 주 수익원인 포드의 픽업 트럭인 F150과 GM 쉐브롤러의 픽업 트럭인 실버라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으니 상당히 위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잠시 덧붙여 자동차 업계는 아니지만 아마존도 리비안에 20% 넘는 지분을 투자했는데요. 특히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 7월에 제프 베조스가 블루 오리진에서 개발한 뉴 셰퍼드라는 로켓을 타고 우주여행을 했었는데 이 로켓가 발사되는 사이트에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타고 이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이 지난 7월 20일에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를 타고 제프 베조스가 우주여행을 떠나는 장면인데요. 이 로켓이 발사되는 장소까지 리비안의 픽업 트럭을 타고 이동했다고 하고요. 우주여행을 끝내고 다시 돌아온 장면에서도 보면 이렇게 여러 대의 리비안의 픽업 트럭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난 며칠간은 테슬라보다도 더 핫했던 리비안인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은 RJ 스크린지가 지난 2009년에 MIT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세운 회사인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엄청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폐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고요. 이렇게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자신의 인생을 던지기로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RJ 스카린지의 현재 나이는 38살이고요. 이러한 환경에 대한 생각 때문인지 일반적인 자동차 업체의 CEO와는 달리 소박한 옷을 즐겨 입고 그 중에서도 파타고니아의 플리스를 자주 입는다고 하는데요. 이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브랜드로 유명한 파타고니아 같은 경우는 전직 CEO가 리비안의 보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래 리비안도 테슬라처럼 첫 차량을 스포츠 차량으로 하려고 했는데요. 픽업 트럭이나 SUV 차량의 시장 규모가 더 크기도 하고 이러한 차량이 환경에 미치는 폐해가 더 크기도 해서 자동차가 환경에 미치는 폐해를 최소화하겠다는 그의 생각에 맞추어서 이 리비안도 픽업 트럭과 SUV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잠시 이 리비안의 상장 전의 재무 상태를 보면요. 지난해부터 올해 7월까지의 손실의 규모가 약 2조 5천억 원 정도라고 하고요. 지난 분기만 봐도 약 손실이 1조 원 규모에 달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시점까지는 투자만 하고 아직 제품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손실이 날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게 되는데 올해 말까지 총 3종류의 차량을 출시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지난 9월부터 픽업 트럭 모델인 R1T를 판매하기 시작했고요. 12월부터는 SUV 모델인 R1S를 판매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마존의 배송 트럭으로 사용될 제품도 출시 예정인데요. 2025년까지 총 10만 대를 아마존에 인도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야심차게 전기차 시장에 진출할 계획을 갖고 있는 리비안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포드와 GM이 지분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이 포드와 GM 간의 지분 투자에 대한 경쟁의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포드와 GM 모두 전기차 시장에 막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자신들의 사업에 위협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미래에 큰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신생 전기자동차 업체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서 부가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도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포드와 리비안의 관계가 처음 시작된 건 지난 2018년 9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리비안과 관계를 맺는 계기를 만들어낸 사람은 포드의 글로벌 오퍼레이션을 담당하는 조 힌릭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포드에서 근무하기 이전에 GM에서의 경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조 힌릭스라는 사람이 지난 2018년에 리비안의 헤드쿼터에서 RJ 스케린지를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연결되게 된 연결고리에는 GM의 전 대표였던 릭 와고너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이 와고너라는 사람은 리비안의 초기 투자자로 리비안의 CEO인 RJ 스케린지랑 인연이 있다고 하고요. 또한 조 힌릭스 같은 경우는 포드 이전에 GM에서 근무할 때 이 와고너라는 남성과 인연을 맺게 되고 자신의 멘토로 삼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이런 인연을 통해서 포드의 조 힌릭스가 RJ 스카린지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요. 이 미팅을 통해서 조 힌릭스는 리비안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상당히 큰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조 힌릭스를 통해서 포드의 경영진들도 리비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미 이 시점에 포드에서는 리비안에 투자를 생각하고 있었지만 시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포드의 실적이 그리 좋지 않았고 포드의 투자자들로부터 현금 흐름을 좋게 하라는 압박이 있었는데요. 이러한 압박을 받는 상황 가운데에서는 리비안의 상당 규모의 금액을 투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 힌릭스도 RJ 스카린지에게 다음에 다시 보자라는 말을 남길 수밖에 없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포드가 리비안의 지분 투자의 기회를 놓친 이 시점에 GM에서는 리비안의 지분 투자를 심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 힌릭스와 RJ 스케린지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던 2018년 9월에서 얼마 지나지 않은 2019년 초에 GM의 CEO와 대표인 메리 바라와 마크 루스가 RJ 스케린지를 만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GM의 리비안의 지분 투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게 됩니다. GM도 리비안을 분석하게 되면서 많은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는데요. 전기차 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GM도 리비안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되면 이 전기차 픽업 트럭과 SUV 시장에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시점에 아마존은 이미 리비안에 9천억 원에 가까운 금액을 투자하게 되고요.
물론 리비안과 포드의 관계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포드 자동차의 회장인 빌 포드 주니어도 RJ 스캐린지와 같이 MIT 출신인데요. 이 둘이 리비안의 본사에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나중에 공개된 인터뷰 내용에 따르면 리비안의 CEO인 RJ 스캐린지는 환경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포드 자동차에 마음이 더 쏠렸다는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만 하더라도 리비안과 GM 사이의 지분 투자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RJ 스카린지는 이 당시에 포드에 아쉽지만 너네가 좀 늦은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게 되고, 하지만 포드가 파악하기로는 GM의 지분 투자가 상당히 진척이 되긴 했지만 GM에서 약간 머뭇거리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리비안의 지분 투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게 됩니다. 이미 GM의 리비안에 대한 투자는 곧 공식 발표가 날 거라는 루머가 돌 정도로 상당히 진척이 되었는데요. 하지만 포드의 조 힌닉은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당시에 우연하게 같은 날짜에 미국 시애틀에서 RJ 스카린지도 미팅이 있고 조 힌닉스도 다른 미팅이 있었는데요. 조 힌닉스가 RJ 스카린지에게 미팅 마치고 돌아올 때 우리 회사 전용기 타고 같이 오자라고 제안을 하게 되면서 또 한 번의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RJ 스카린지 같은 경우도 GM의 지분 투자보다는 포드의 GM 투자가 회사에 더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애틀에 있었던 미팅을 마치고 포드의 전용기를 타고 돌아오는 4시간 반 동안 RJ 스카린지와 조 힌닉스가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둘이 탄 비행기가 디트로이트 공항에 내리게 되는데, 비행기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GM의 전용기도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요. 혹시나 GM의 누군가가 리비안의 RJ 스카린지와 조 힌닉스가 만난 걸 볼까봐 두려워서 비행기 옆에 바로 차량을 대기시키고 RJ 스카린지는 고개를 숙이고 차량으로 바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바로 이어서 리비안과 포드의 지분 투자에 대한 협상이 지속되었다고 하고요. 자정을 넘어 다음날 새벽 4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료된 협상을 통해서 포드가 리비안에 투자한 초기 금액은 한 6천억 원 정도였다고 하고요. 그 이후에 추가 금액을 더해서 총 1조 5천억 원 정도 규모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기사가 나오던 시점에는 아직 리비안이 상장하기 며칠 전인데요. 공모 예상가 기준으로 포드가 이렇게 투자한 금액을 통해서 한 9조 원에 가까운 수익을 얻게 될 거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리비안의 실제 공모가가 좀 더 올랐고, 상장된 지 3일 만에 70% 가깝게 주가가 상승하면서 현재 주가 기준으로 따지면 포드가 이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수익의 규모가 약 한 18조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포드가 리비안에 지분 투자를 하게 된 건 지난 2019년이고요. 지금까지도 포드와 리비안의 전략적인 파트너십은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파트너십의 범위는 약간 축소되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포드의 링컨 SUV 전기차 모델을 리비안의 생산 플랫폼을 통해서 생산한다는 계획은 취소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한 리비안의 보드 자리에 포드가 들어가게 되는 것도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리비안의 지분 투자 경쟁에서 실패하게 된 GM 같은 경우는 조만간 GMC 험머 모델의 전기차 버전을 출시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쉽게도 리비안과 포드의 전략적 제휴의 범위도 많이 줄게 되었는데요. 그래도 이 기사에서는 포드가 리비안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얻게 된 막대한 수익을 통해서 그 수익을 가지고 전기차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티클은 여기까지고요. 정말 지난 며칠간은 전기자동차의 대표 주자인 테슬라보다도 이 리비안이 훨씬 더 이슈가 되었는데요. 초기 공모가 자체도 상당히 놀라웠지만 3일 만에 70% 넘게 상승하는 걸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와, 정말 무섭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튼 포드는 이 리비안의 지분 투자를 통해서 18조 원에 가까운 금액의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지분 투자를 통한 막대한 수익이 포드에게 단기적 수익으로 끝나게 될지, 이러한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가지고 전기차 사업에 본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서 더 엄청난 규모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될지, 포드 자동차의 미래도 상당히 궁금하고요. 이 리비안의 지분 투자 경쟁에 실패한 GM 같은 경우는 상당히 속이 쓰리고 뼈가 아픈 고통을 느낄 것 같은데요. 이러한 GM의 실패가 지속되는 실패의 씨앗이 될지, 아니면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전기차 시장에서 새롭게 발돋움하는 좋은 보약이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혹시나 리비안에 투자한 투자자들 계시면 앞으로도 좋은 투자 성과 있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또 좋은 아티클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